해마다 제작되는 독립영화의 수는 1000편 이상. 하지만 전국 2184개 스크린 가운데 독립영화 전용관은 0.18%로 제작되는 작품 수에 비해 이를 상영할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대구에서는 지난해부터 독립영화 전용극장 설립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독립영화 전용관이 문을 여는데요. 대구 독립영화 전용관 개관을 앞두고 활기를 띤 지역의 영화 제작 현장을 찾았습니다. 대구시 북구. 이곳에 젊은 영화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한 휴대전화 매장인데요. 도착하자마자 촬영 준비로 분주합니다. 오늘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독립영화 광비행 게스트하우스 마지막 촬영 날인데요. 오늘 저희가 마지막 촬영으로 핸드폰 매장에서 주인공이 이제 핸드폰을 해지하는 장면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방비행 게스트하우스는 불치병을 얻은 주인공이 라오스 방비행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나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각기 다른 직업을 가졌지만 영화를 만들겠다는 꿈 하나로 뭉친 젊은이들. 전화기를 바꾸시는 게 아니고 시나리오부터 촬영, 편집까지 모두 이들의 몫입니다. 이게 좀 긴 촬영 기간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뭔가 좀 느낌이 감회가 좀 새롭네요. 이게 제가 아빠는 안 돼봤지만 나중에 이게 완성되면 내가 자식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 순수 독립영화는 제작비가 넉넉지 않아 세트 촬영은 꿈도 못 꿉니다. 액션!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는데요. 이게 현장이다 보니까 소리가 저희가 예상치 못한 소음들도 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좀 음악도 나오네요. 영화가 완성돼 갈수록 고민도 늘어납니다. 대부분의 독립영화가 그렇듯 상영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이 작품이 3번째 작품이고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는 한 7, 8작품. 그래서 제가 통틀어서 한 10작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 10작품을 만드셨지만 10작품 다 이렇게 상영이 되셨나요? 어떠세요? 아니요, 안 됐어요. 이렇게 상영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극장이라는 공간에 걸리거나 일반인 관객이 오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아마 그런 개념에서 보자면 상영을 한 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뭐 프로젝터나 영상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카페나 이런 데서 뭐 소규모로 지인들을 불러놓고 상영을 한 적은 있었어요. 1년 동안 대구에서 제작되는 독립영화는 약 50여 편. 너 아프니? 하지만 대부분의 독립영화가 상영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 이제 독립영화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작을 하고 제작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상영인데 상영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단편 영화는 대구 단편 영화제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외에는 사실은 소개할 수 있는 기회, 또 관객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없다시피 한 그런 실정이죠. 현재 영화관 스크린의 대부분은 상업영화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로 만들어진 상업영화를 상대로 독립영화가 설 곳을 잃어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구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대구 중심가에 독립영화 전용관이 들어서는 겁니다. 지역에서는 처음 있는 시도로 영화인들의 기대가 큽니다.
기본적으로 독립영화전용관은 그런 독립영화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상영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대구에서 만들어지는 독립영화전용관은 지역영화까지 같이 포함을 시키는, 지역영화는 일반 한국 독립영화보다 더 상영의 기회가 잘 없어요. 55석 규모의 대구 독립영화 전용관. 하루 5회 이상 지역 작품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독립영화를 상영할 예정인데요. 지역 독립영화 제작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은 제작비로 가지고도 영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만드는 과정이 물론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영화를 만들었지만 과연 이 영화를 가지고 내가 어디에 틀 것인가 하는 고민이 늘 부딪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찾는 게 영화제에 출품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동체 상영을 한다거나 그런 정도의 어떤 일회성 상영밖에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독립영화 전용관, 특히 지역의 영화들을 지속적으로 틀고 하는 이런 공간이 있다라는 거는 지역에서 독립영화 작업을 하는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일이고 너무 어떤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하지만 운영에 대한 걱정도 앞섭니다. 네, 사단법인 독립영화 전용관 확대를 100% 민자 사업으로 개관 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 수백 명의 시민들이 10,000원, 20,000원, 10만원, 100만원을 내서 이 극장을 만들 거거든요. 근데 이 영화관이 앞으로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워낙 큰, 지금 대형마트 옆에 저희가 작은 슈퍼를 개업한 거거든요. 소규모 극장의 몰락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현재 대구의 예술영화 전용관은 단 한 곳. 동성아트홀은 지난 2004년부터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지정받아 독립영화와 예술영화 등 다양한 영화를 상영해왔습니다. 하지만 관객은 점점 줄어들고 올해부터는 지원금마저 끊겨 현재 폐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냥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가면 많아야 거의 한 8명, 10명 정도 있게 돼요. 그 아무래도 이게 좀 운영이 될까라는 싶은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2004년도에 영화진흥위원회에 지정받아가지고 이때까지 쭉 이제 보조금 좀 나오는 걸로 이제 이때까지 견뎌왔는데 네. 올해부터는 이제 보조금이 중단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적자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지금 현재는 보증금리 끌어나는 거 그거 까먹고 있어요. 매년 200여 편의 영화를 선보이며 영화 팬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왔던 동성아트홀은 녹록치 않은 현실 앞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경우는 어떨까? 현재 서울에는 3개의 독립영화관이 있습니다. 서울 최초의 독립영화 전용관인 이곳은 2007년 개관해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는데요. 130여 명의 후원자도 있을 만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술적인 거나 또 어떤 특별한 그런 말하자면 일반적인 상영관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영화를 보기 위해서 왔어요. 이제 이런 독립영화 같은 것은 영화 만드는 사람의 그 의도들 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 그런 것도 우리들에게 생각해 볼 만한 많은 것들을 주죠. 그래서 저는 오게 됐습니다. 독립영화 전용관에서는 평소 대형 영화관에서는 볼 수 없던 작품이나 주요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주제의 작품을 쉽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제1동포의 성장기를 그린 60만 번의 트라이나 세월호 사건을 다룬 다이빙벨 같은 작품인데요. 이런 작품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보고 싶어하는 관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습니다. 독립영화를 통해 한국 사회의 여러 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주류 미디어가 다루지 않는 수많은 현장들이 있고요. 지금도 많은 현장들에서 독립영화 감독들이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찍고 있어요. 세월호 사태라든가 밀양 송전탑 이야기라든가 삼척 원전 문제라든가 이 수많은 현장의 독립영화 감독들이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지면 그만큼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발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약간 갈증을 고백을 뿐만 아니라 영화 상영에만 그치지 않고 독립영화 감독과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가고 있는데요. 생각을 아주 민감하게 가졌다기보다는 하루 이틀이면 서울시도 독립영화 전용극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런 노력은 또 다른 공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위치한 영상센터. 이곳에서는 영화 제작에 필요한 장비 대여나 제작에 대한 교육을 들을 수 있고 서적이나 DVD 대여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영상 자료들이 구비가 되어 있죠. DVD들이 많이 있네요. 네, 현재 한 3,000여 편 정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000여 편이? 네. 매월 독립영화 상영도 하는데요. 누구나 회원 가입만 하면 이용이 가능하고 지하철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 위치해 있어 시민들이 편안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영상 편집실은 독립영화 감독이나 젊은 영상인들이 자주 찾는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에서의 제작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인재 육성이 가능해집니다. 가정에서 이제 집에 있는 컴퓨터로 이제 편집하기는 아무래도 좀 사양이 좀 부족하니까요.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편집할 수 있는 시스템 사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졸업한 분들이나 이제 개인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공간이 꼭 필요하죠. 개인의 제작 역량을 키우면서 신진 영화인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만든 작품이 배급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이러한 작은 지원이 독립영화의 저변을 확대해가는 계기가 되는 건데요. 대구의 독립영화 전용관 역시 그런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 늦은 시각, 강비행 게스트하우스의 제작진은 김경일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거기 뭐예요? 저녁을. 따뜻하지 않았죠. 일을 마치고 편집 작업을 위해 만난 전호성 씨와 김경일 씨. 만나자마자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현이랑 현태랑 선이랑 처음 만나는 거기를 여러 구도에 같은 장면만 이렇게 모아놓고 직장에 다니면서 하는 일도 내 일이지만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의 또 내 일.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누군가한테 드러내고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한 것보다는 내가 좀 즐거워하고 내가 재밌어하고 그리고 나랑 같이 있는 이제 소수의 몇 명들이 함께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단기적인 일이잖아요. 거기서는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대구의 독립영화 제작 환경은 많이 열악합니다. 하지만 젊은 영화인들은 계속해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구 독립영화 전용관 괴관은 그 의미가 더 큽니다. 독립영화관이 생긴다면 우리들만의 축제에서 벗어나서 더 크게 나아가서 우리 작품을 보는 이제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뭐 소통을 하면서 솔직히 인정 욕구도 어느 정도 채워질 것 같아요. 올해 말 개관 예정인 대구 독립영화 전용관. 앞으로 이곳은 어떻게 꾸며지게 될까요? 관계자는 대구에서 제작되는 독립영화들이 대구를 알리고 나아가서는 대구의 콘텐츠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화는 항상 서울이나 부산이나 아주 멋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아주 멋있는 공간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허름한 골목길에 불과하지만 그 골목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삶과 정서가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면들을 영화로 보신다면 더욱더 영화 보는 재미가 2배, 3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구 독립영화 전용관은 국내외 작품과 지역의 독립영화, 기획전 등 다양한 영화들을 골고루 상영할 계획입니다. 또 영화제 유치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요. 관계자들은 대구 독립영화 전용관이 단순한 상영을 넘어서 독립영화의 창작과 인재를 발굴하는 등
저변을 넓혀가는 소중한 영화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영화를 대구의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독립영화 전용관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영화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선 오늘을 보다 여기까지입니다.